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대기자TV의 방종임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대기자TV 방종임 편집장입니다. 우등생들은 어떤 게 됐건 간에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네. 초등 시기에 나의 공부법,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맞나 좀 테스트해보는 시기로 활용해도 좋다고요. 네, 저는 우등생들 만나면 정말 하나같이 공부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많이 봤는데 공부법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단 그 친구들이 자기만의 공부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자기만의 공부법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예를 들면 바둑에 복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거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자기만의 거를 찾기 위해서 검증해보고요, 평가해보고 시험해보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송영준 군이라고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있는데 김해외고를 다녔는데요. 맨 처음에 첫 시험에서 127명 중에 126등을 한 거예요. 거의 꼴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이랑 가장 부족한 과목이 영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니다. 이거 나랑 안 맞아? 그럼 다른 친구를 따라하고 계속 이러면서 자기만의 영어 공부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등 때 하면 그 친구처럼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은 바로바로 했겠지만 네. 이게 시간이 네, 없고 네, 네. 여유가 없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만 검색해도 공부법 검색하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가고 싶어하는 학교, 네.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유튜브가 있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가고 싶다. 그럼 한국과학영재학교 홈페이지를 간다든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졸업생들이라든지 네, 재학생들이 네. 공부법을 나눠주는 영상들, 브이로그들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 거를 선배 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의 공부법을 저 형처럼 해보니까 이 부분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아니 이 부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만의 공부법을 좀 만들어가면 이제 고입을 준비하는 시기에서는 자기만의 그 공부법이 좀 폭발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초등부터 공부를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 어떤 게 있는가를 시간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는 그 공부법을 가지고 딱 무기를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장착된 채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네네. 게 되겠네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공부를 계속 열심히 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가 그대로 안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 안 될 거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전에 나만의 무기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공부를 시작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잘 됐었지. 이런 기억을 갖는 시기가 초등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나 그때 한번 잘했었잖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분명히 고등 시기에 시너지를 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기사 쓸 때 막막한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안 써지는 네네.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한 줄이라도 쓰고요. 옛날에 한 줄 썼을 때 완성됐던 그 기억들 계속 돌이켜보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써지더라고요. 그런 시기들, 그런 나만의 성공 경험들, 작은, 그게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이든 공부 습관이든 그런 성공했던 경험들, 습관들을 계속 담아두는 시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복귀에 대한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부족했는지. 근데 사실 복귀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네. 하는데 급급하면 네. 사실 복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쨌든 시험이 없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널리 시간이 있으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아이들이 늘 잘할 수는 없고 네. 중간에 좌절하거나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해왔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든지 할 때 부모님들은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실패를 극복하게 만드는 아이의 동기랄까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도 여기 초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목고에 대한 입시가 굉장히 화랑이었던 때가 네.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정도의 위력은 아니거든요. 특목고가 일반고가 워낙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일반고에서 내신 잘 받고도 대학에 잘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특목고에서 성과를 낸 친구들이 대입에서도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빨라진 거예요. 네. 특목고에 떨어진 친구들이 네. 굉장히 낙담해서 실패로 그냥 공부에 손을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또 사춘기랑 맞물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때 잘 성장한 친구들, 이걸 딛고 일어난 네네.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 네.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성적에 민감하지 않게끔 얘가 생각하게끔 성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일상에 대해서 더 많이 공유를 하는 거죠. 네. 성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응원의 메시지까지 해주면 좋은데 네. 저는 이게 조금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겉으로만 응원하면 더 도움이 안 될 때도 네. 있거든요. 그것도 느껴지죠. 예, 그냥 일상을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음. 가족의 일상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서 의식적으로 뭐 공부 얘기 덜 해야지 아니면 응원해줘야지 이런 부담을 가지면 더 서로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잘 사는 거 그게 아이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실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등생 학부모님들은 진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시나요? 저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부모님 중에 수능 만점자인 친구들은 인터뷰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정말 부모님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잘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다고 하고 성적에 대한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예 성적을 모르는 엄마가 관심이 없었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잘하니까 그쵸. 공부를 잘하니까 알수 부모님이 얘기를 없죠. 안 하신 건지 아예 잘하니까요. 저는 사이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는 감정이라고. 네. 사이가 안 좋으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쓸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재수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여쭤봤어요. 아이랑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여쭤봤더니 첫 번째는 기분이 나빠서 애가 공부를 안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튿날은 죄송해서 못 한대요. 그리고 셋째 날은 엄마랑 화해하는 법 연구하느라고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3일 걸리네요. 3일 걸려. 그리고 화해를 못 했잖아요. 또 이게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게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사교육을 안 하지만 언젠가는 사교육을 활용하실 생각이시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교육을 좀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학원비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왜냐하면 그냥 결제만 해주다 보면 아이가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네. 우리 집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부담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우려하셔가지고 애가 공부만 하면 됐지 뭐 집안 사정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요즘 세대랑 저희 세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육보다 더 경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거든요. 만약에 30만 원으로 학원을 다닌다.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냥 엄마가 돈 줘서 학원을 간다랑 많이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 더 돈에 더 민감하거든요. 네. 재테크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30만 원의 가치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지 아이가 학원에 대한 자세, 그냥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다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설렁설렁 다니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유초등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비용이 지금 당장만 생각해보면 감수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아요. 더 쓰는 경우들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앞으로 2배, 3배 되는 일은 너무 흔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초등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이 뭐 국영수 정도 생각하시겠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달라져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의 패턴을 좀 학년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윈터스쿨과 썸머스쿨이라고 해서 방학 때마다 방학 특강이 있어요. 네. 고등 거를 미리 선행할 수 있는. 네.
거의 한 150에서 200 정도 하거든요. 아, 그 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국영수 일단은 학원은 기본으로 하고 요즘 달라진 패턴이 인강을 정말 많이 들어요. 요즘 친구들이. 네. 근데 인강이 이투스, 메가스터디, 대속 마이맥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듣지 않고요. 2개, 3개씩을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프리패스라고 해서요. 그 한 번 결제하면 그냥 다 1년 동안 들을 수 네네. 있거든요. 그게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거 2개씩 들으면 또 어마어마해지죠. 교재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는 또 들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또 문제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듣고 내신학원 다니죠. 방학 때마다 방학 특강 다니죠. 그리고 고2 때는 탐구 특강 듣죠. 스터디 카페라든지 네.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해서 30만 원, 50만 원 정도로 기본으로 하는 그런 독서실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한번 우리 가정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파이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파이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하나는 다니고 만약에 그 파이를 넘어가겠다 싶으면 인강을 듣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던지 아니면 교재를 좀 활용하시던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내가 노후 자금을 당겨서 아이한테 해준다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좀 막지 않을까.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에게 이 학원비라는 것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로 아이가 가져가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어른들도 이게 카드 결제를 하면서 내가 네네. 얼만큼을 쓰는지가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30만 원 아이가 실제로 들고 이거를 내면 내가 이 돈을 내고 공부한다는 그 느낌이 온다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 사례가 생각이 났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돈이 얼만데 지금 왜 숙제를 안 그렇죠. 하니 이런 네네. 도구로 활용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그냥 놔두면 엄마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거든요. 네. 만약에 100만 원을 썼는데 1년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네.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성적이 나왔을 때 미치지 못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확 터지죠. 예, 네. 그러면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초등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긴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어떤 학원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운영하고 싶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공부법에 의거해서 네네. 자기한테 맞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아우, 저는 돈 줄였으면 좋겠어요. 더 방법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네네네. 사교육이라든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때는 인강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는 인강이 낯설 수 있는데 인강도 요즘 친구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패턴이거든요. 요번 참에 인강을 좀 들으면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덜하고 인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오, 네네.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초등을 삼는 거죠. 네. 그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유초등 학부모님들께 네. 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1월 1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네. 포스트잇에 아이 이름을 적어놓고 뜨겁게 사랑할 시간.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을 써요. 첫째는 10살이니까 10년 쓰고요. 둘째는 5살이니까 15년을 쓴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이 맨날 부대끼는 일상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언젠가 20살이 되면 내 곁을 떠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면 더 잔소리하게 되고 더 막 얘기하게 되고 나의 감정을 토로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나 이때까지 아이를 잘 키워서 아이가 성인 될 때 자립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런 포스트잇을 각자 이제 제 냉장고에 하나 붙였고요. 화장대에 하나 붙였거든요. 요번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잔소리라든지 걱정이 좀 덜어지실 겁니다. 네. 오늘 대기자TV의 방종임 대기자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 시기에 걱정과 불안이 많은 학부모님들께 어떤 식으로 이 초등 시기를 좀 덜 걱정하면서 아이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